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시간이나 길이, 질량, 무게, 전압, 전류 등 다양한 값들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실험 결과를 통해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진자의 주기와 길이를 측정해 보면서 물리량을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값을 표현하고 오차와 유효숫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실험에서 측정의 중요성과 측정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유효숫자와 오차를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험 보고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과 관련된 기초 지식입니다. 측정 시 유의점인데요. 시차를 제거해서 측정 계기의 눈금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눈의 위치에 따라 같은 값이더라도 다르게 읽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스 실린더 안에 있는 액체 부피를 잴 때 액체의 수명과 눈의 높이가 수평을 이룰 때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값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눈의 높이가 액체보다 높은 경우, 즉 내려다보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보다 큰 값으로, 또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는 경우에는 실제 액체의 부피보다는 더 작은 값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눈금을 읽을 때에는 측정계기의 감도나 정밀도를 고려해서 읽어주어야 되고요. 측정값을 모는 종이에 옮기면서 실험하게 되면 실험 도중에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일정하다든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차가 큰 값이 측정되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양, 특히 눈금이 있는 양의 양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 기기에 그려진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줍니다. 예를 들어 1, 2, 3cm 이렇게 표시된 자로 이 빨간색 막대기의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2.3cm 여기까지가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3mm와 4mm 사이에 요 눈금 사이 값을 눈으로 10분의 1로 어림짐작해서 2.36cm 이렇게까지 측정기기에 그려진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습니다. 다음은 측정과 유효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숫자란 측정할 때 오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자릿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측정값에서 자리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0의 숫자를 자릿수라고 하는데요. 이 자릿수가 아닌 모든 숫자를 유효숫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0.0543인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두 개의 0은 소수점 그러니까 소수점을 뜻하기 때문에 자릿수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자릿수가 아닌 5, 4, 3, 이 세 개의 숫자가 유효숫자가 됩니다. 209.4m인 경우에는요. 가운데 들어있는 0은 단순히 10의 자리가 아니라 실제 10의 자리가 0인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유효숫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 0, 9, 4 4개의 숫자가 모두 다 유효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5.0m인 경우에는요. 뒤에 점 0이 단순히 이 소수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측정해서 반올림했다라든가 아니면 실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0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5개의 숫자 2, 0, 7, 5, 0 이렇게 모든 숫자가 유효숫자가 되겠습니다. 측정값을 표기할 때에는요. 정수 부분이 한 자릿수가 되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값이 300kg인 경우에는요. 이 뒤에 있는 숫자 0이 단순히 자릿수를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10의 자리와 0의 자리가 0이라는 값으로 측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300을 3.0 곱하기 10의 2승 kg 이렇게 표기한 경우에는 앞에 있는 3과 0이 유효숫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3.00 곱하기 10의 2승 kg인 경우에는 300 여기까지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측정값을 표기할 경우에는 정수분이 한 자릿수가 되는 이런 방식의 표기법이 좋습니다. 측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값끼리 더하거나 뺄 때에는 소수점상의 유효숫자가 적은 쪽으로 맞춰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m 더하기 5.678m 이렇게 하면 18.018m가 되는데요. 이때 소수점 자릿수의 유효숫자가 2개, 소수점상의 유효숫자가 3개, 그렇기 때문에 유효숫자가 적은 이 소수점 2개가 되도록 반올림해서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8.02m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측정값끼리 곱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할 경우에는요. 유효숫자의 수가 적은 쪽과 유효숫자가 개수가 같아지도록 반올림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34m 곱하기 5.47m 이걸 계산하게 되면 66.4998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유효숫자가 4개, 두 번째는 유효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유효숫자가 작은 3개가 되도록 값이 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66.4998인 경우에는 유효숫자가 3개가 되려면 두 번째 소수점에서 반올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66.5 제곱미터와 같이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파이나 루트 2 같은 무리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3m 곱하기 루트 2의 경우에는요. 앞에 있는 1.3m의 유효숫자가 2개이기 때문에 루트 2도 유효숫자가 2개까지 1.4까지만 곱해줍니다. 그래서 그 값이 1.82가 나오게 되면 유효숫자가 2개이기 때문에 유효숫자를 2개로 적어주기 위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8m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22.3m 곱하기 루트 2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숫자가 유효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루트 2도 유효숫자가 3개까지 1.41m 이렇게 해줍니다. 그 값이 33.433m가 되었는데요.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 모두 유효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그 값도 유효숫자가 3개가 되도록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31.4와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측정값에 오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측정기기가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측정자의 판단력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절대 오차라는 것은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인데요. 그 값은 절대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준 값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 오차는 오차와 참값 또는 측정값과의 비율인데요. 주로 백분율로 표기하기 때문에 백분율 오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측정값 또는 참값분의 오차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차의 종류에는 개통오차, 우연오차, 과실오차가 있고요. 그중 개통오차는 다시 계기오차, 이론오차, 개인오차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연오차는 측정자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할 수 없는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값을 사용해서 우연오차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과실오차인 경우에는 계기를 취급할 때 부주의해서 생기는 오차인데요. 이런 경우는 실험자가 충분히 연습하고 주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오차에 속합니다. 탐구 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탐구활동 과정입니다. 길이가 1m인 단진자의 진폭을 매우 작게 하면서 진자가 3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주기를 5번 구합니다. 진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자가 6번, 10번, 2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주기를 5번 구합니다. 진자가 3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자가 6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가 1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가 2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실험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의 왕복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추의 주기를 측정할 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추를 3번 진동시킬 때 모두 5번 측정했는데요. 주기가 아직은 이렇게 들쑥날쑥하네요. 추를 6번 진동시킬 때, 자, 추를 10번 진동시킬 때, 추를 20번 진동시킬 때 주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측정값을 볼 때 측정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측정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최소한 몇 번 정도 측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3번 진동하는 걸 측정했을 경우에는 그 주기가 2.1, 1.8, 2.0 이렇게 매번 측정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6번 진동할 때, 10번 진동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주기가 조금씩 일정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번 정도 진동을 하고 나서 주기를 측정했을 경우에는요, 그 주기가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따라서 단진자의 왕복 횟수가 적을 때에는 측정값의 평균 차이가 매우 큰데요. 왕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측정값의 평균값이 거의 일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값을 측정할 때에는요, 측정 횟수를 많이 할수록 오차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측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20번 정도는 해야 좋은 측정값을 얻을 수 있고요. 매우 정밀한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최소한 약 50번 정도는 측정을 해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측정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사각형 물체의 가로와 세로 길이로부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면적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면 측정기구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주는 거지요. 따라서 132.4mm,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114.8mm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2가 되는데요. 유효숫자 두 개를 더할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에 그 유효숫자의 값이 작은 쪽으로 반올림 해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수점 밑에 유효숫자가 하나, 또 하나이기 때문에 반올림 할 필요 없이 소수점 상의 유효숫자가 하나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고요. 면적을 구할 때에는 이 두 값을 곱해주는데요. 자, 15,199.52 제곱밀리미터가 나왔는데요. 이때 첫 번째 수의 유효숫자가 4개, 두 번째 숫자도 유효숫자가 4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면적값도 유효숫자가 4개가 되도록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자, 유효숫자 처리 방법을 주의하면서 다음 측정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53m 더하기 0.432m를 구하게 되면은요, 34.962가 되는데요. 이때 소수점상 유효숫자가 2개, 3개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소수점상의 유효숫자가 작은 2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34.96까지만 적어주면 되고요. 15.52m 곱하기 1.308m 곱셈인 경우에는 전체 유효숫자가 4개, 유효숫자가 4개가 되지요. 그래서 그 최종 값도 유효숫자가 4개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3.76 제곱미터까지 표기합니다. 파이 곱하기 10.5m인데요. 이때 10.5의 유효숫자가 3개가 되기 때문에 파이도 3.14까지 써주고요. 계산값은 32.97m가 나오게 되는데 유효숫자가 3개인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33.0m 이렇게 구해줍니다. 파이 곱하기 10.52m인 경우에는요. 10.52가 유효숫자가 4개가 되기 때문에 파이 값도 3.141까지 적어주고요. 34.04332m까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유효숫자가 4개인 값을 곱해줬기 때문에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유효숫자가 4개인 값으로 최종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실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요령 있게 제시하는 건 아주 중요하지요. 아무리 중요하고 위대한 발견도 타인이나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네, 실험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실험 제목, 자, 실험의 목적, 관련 이론, 또 사용한 기기 및 재료, 실험 장치, 그리고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결론 등등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알아보게 될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